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을 바꾸는 5가지 습관의 힘, 66일 습관혁명, 지은이는 김준한, 발행은 이지 퍼블리싱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습관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은 평생 할 수 있는 강력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66일만 투자하라고 강조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습관을 자동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최소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66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66일이 지나면 우리 몸은 임계점에 도달하여 관성의 힘으로 스스로 행동하게 되고 이것이 습관으로 정착하여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인생을 변화시켜줄 5가지 습관, 독서혁명, 쓰기혁명, 의식혁명, 운동혁명, 관계혁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습관으로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동서양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조선 실학자 정약용을 조선 최고의 선비로 만들어준 독서혁명과 쓰기혁명, 매일 10km 마라톤을 통해 일본 최고의 소설가가 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운동혁명, 토론을 즐기며 신하들과의 신의를 중하게 여긴 성군 세종대왕의 관계혁명, 깨어있는 의식으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최강대국 미국의 초석을 마련한 링컨의 의식혁명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66일이란 시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꾸준히 실천해 간다면 좋은 습관이 뿌리내려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66일은)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당신 안에 거인이 있다. 깨우기를 원하는가? 66일 동안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66일을 견디는 당신의 의지력은 기적을 부르고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66일을 투자하라. 상전벽해와 괄목상대를 경험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엄청나게 변한 것과 같이 당신의 능력이 생각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66일은 당신의 독서 능력, 운동 능력, 관계 능력, 의식 능력,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왜 66일인가? 첫째, 66일은 독서 능력을 향상시킨다. 독서 능력은 지식을 확장시키고 지혜를 깨우치게 하며 명예와 부를 함께 가져다 줄 수 있게 한다. 독서 능력을 통해 지식, 지혜, 명예, 부를 가진 인물로는 링컨, 세종대왕, 공자, 정약용,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이 있다. 링컨은 평생 14개월 교육을 받았으나 다독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세종대왕은 100번 읽고 100번 읽힌다는 독서법을 실천하여 성군이 되었다. 공자는 주역을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고 도를 실천했다. 정약용은 평생을 독서와 글쓰기에 정진하여
500권의 책을 집필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고위공직자의 롤 모델이 되었다. 빌 게이츠의 성공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독서의 결과이다. 워런 버핏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여 지식과 지혜를 얻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세계의 부자가 되었다.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 마이는 독서는 남들보다 앞서서 출발하게 해준다며 독서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고 했다. 독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바꿔줄 것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세상은 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독서는 그저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66일은 그런 독서 능력을 키워준다. 지금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시대다. 대부분 독서를 하지 않는다. 당신이 당장 독서를 시작한다면 독서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한다. 게임할 시간은 있는가? 그 시간에 책 한 장이라도 읽어라. 한 장이 두 장이 되고 곧 책 한 권이 된다. 책 한 권이 두 권이 되며 이내 100권, 200권, 1000권이 된다. 독서 능력은 당신을 링컨 대통령과 같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성공자가 되게 한다. 둘째, 66일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체력을 키워준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은 뇌 기능을 발달하게 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하여 집중력과 기억력, 사고력,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유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과 함께할 때 더 효과가 좋다. 운동은 뇌의 피로를 회복시켜 하루를 48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코르티솔로 전환되지 못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걷기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만보기를 사용한 운동거리 측정은 운동 의욕을 솟아나게 하고 운동 능력을 키워준다. 나이 들어 허벅지 근육이 다 타서 없다면 어떨까? 걷는 것조차 힘들다면 절망스러울 것이다.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머리를 쓰면서 지적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운동은 공부와 글쓰기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몰입과 집중력으로 공부와 업무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66일은 당신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서 기간이다. 당장 운동을 시작하라. 운동할 시간이 없는가? 진짜 없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생활 속에서 운동하라.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지하철역까지 걷는 것도 중요하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스트레칭을 하면 된다. 스트레칭도 운동이다. 회사 근처의 공원체육시설을 활용하라. 조금만 일찍 출근하면 된다. 회사 책상 옆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는 것도 운동이다. 앉아서 기지개를 켜는 것도 운동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이다. 운동 능력은 당신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다. 운동을 통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체력과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다. 당장 운동을 하여 당신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라.
셋째, 66일은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을 보장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고 삶의 의욕이 저하되며 우울증 및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연구소는 1930년대 이후 하버드대 졸업생과 미국 보스턴주의 가장 빈촌에서 태어난 사람 724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소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모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90세 이상의 장수한 사람들은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가 좋았다. 반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우울증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작가이자 처세술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는 인생은 부메랑과 같아서 당신이 준 만큼 돌아온다고 했다. 그렇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다. 내가 남의 험담을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인들은 말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멘토를 만나야 한다고. 인생의 멘토가 있었던 사람 중 93%는 자신의 막대한 부가 멘토 덕분이라고 밝혔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멘토가 있었다. 주식 황제 워런 버핏에게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정약용에게는 성호 이익이 멘토였다. 당신의 인생에 멘토가 있다면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주며 자신을 더 크게 성장하게 한다.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멘토와 멘토링 또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유리하다.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멘토나 멘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66일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라.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깊이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하고 책도 읽어라.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성격은 천성이어서 못 고친다고. 아니다. 고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하나씩 고쳐라. 대인관계 관련된 책, 보고서, 유튜브 등 엄청나게 많다. 읽고 보고 생각하고 반성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당신의 결점을 고치면 당신은 성공한다. 인정받는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진다. 넷째, 66일은 의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하고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는 프랑스 작가 안드레 말로의 말처럼 꿈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여 잠재의식을 현실로 끌어내는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선포하고 확언하는 말은 에너지로 우주에 전달된다. 우주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당신의 꿈을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말이 시가 된다. 절대로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선 안 된다. 긍정의 확언은 좋은 결과를, 부정의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이론으로 증명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6일은 의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우리는 역사상 성현 위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사색하는 과정을 통해 의식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미국 성공학의 대가라 불리는 나폴레온 힐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노마 철학자 세네카는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다.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꿈꾸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그러니 스스로 의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째, 66일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쓰기 능력은 당신을 작가, 강사, 1인 기업가로 성장시키고 자본가로 만든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래커는 미래 자본가는 지식 근로자라고 했고, 한근태 작가는 글을 쓰면 전문성이 키워진다. 글을 쓰면 심심하지 않고 호기심의 촉을 날카롭게 알 수 있고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했다. 삼성맨 출신의 평범한 직장인에서 책 쓰는 작가로 독서법 코치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병환 작가는 김병환의 책쓰기 혁명이란 책을 통해 글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나 성공한 사람만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넘어선 사람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닌 책을 쓰는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만큼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66일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1일 1문장의 글쓰기부터 시작하라. 66일 후 당신은 작가의 경지에 올라 있을 것이다. 당장 글쓰기를 시작하라. 당신은 베스트셀러 작가도 될 수 있다. 꿈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간절히 원하는 꿈을 구체화하여 66일 동안 실천하면서 버티면 좋은 습관이 몸에 붙어서 관성의 힘으로 전진할 것이다. 66일만 투자하라. 갈매기의 꿈의 저자 리처드 바크는 너의 한계성에 도전해 싸우라. 그러면 분명히 그것들은 내 능력 안에 들어올 것이다고 했다. 당신의 자신감 없는 마음이 정해놓은 한계에 도전하여 이기면 당신의 독서 능력, 운동 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식 능력, 쓰기 능력은 자동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곧 훌륭한 작가, 즐기는 스포츠맨, 소신 있는 정치인, 존경받는 사상가, 감동을 주는 강사 등의 꿈을 이룰 수 있다. 66일만 하면 90% 성공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시작하면 50%를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시작만 해도 50%를 달성하는 것인데 66일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당신은 90% 성공한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목표도 66일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66일만 당신의 꿈을 실현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의 뇌를 잘 이용하라. 뇌를 잘 이용하면 아군 세로토닌과
증원군 도파민 호르몬이 당신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66일만 하면 90% 성공인 이유가 있다. 66일은 당신에게 자신감을 준다.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할 때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자신감이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66일을 잘 지켜낸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66일은 당신 최대의 적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게 한다. 당신 인생에서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당신도 인생에서 실패의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바로 당신 때문이다. 자신의 게으른 두뇌 변형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물의 뇌에 해당하는 변형계가 당신을 의지력이 약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66일은 자신과 싸움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시간이자 당신 뇌의 변형계가 당신에게 무릎 꿇는 날이다. 66일을 버틴다면 그 다음 날은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첫날이 될 것이다. 당신이 목표하는 고지를 점령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66일은 당신을 계획 파괴자가 아닌 계획 실천자가 되게 만든다. 이제 당신은 어떤 계획이든지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계획 실천자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만약 계획한 목표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로 바꿔라.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므로 잘못 설정한 목표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66일은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다. 마중물은 부동산 투자에서 종잣돈과 같다. 종잣돈이 있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종잣돈은 작은 목표의 달성과 같다. 작은 목표 달성이 모여서 큰 목표 달성이 된다. 당장 가슴이 시키는 목표를 계획하고 실행하길 바란다. 시작하기 전까지가 길 뿐 시작하면 50% 달성이고 66일이면 90% 성공이다. 머뭇거리지 마라. 남들이 하는 것은 당신도 할 수 있다. 신은 당신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었다.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건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당신도 당신의 꿈을 이룰 목표를 향해 딱 한 발을 내딛는 도전을 한다면 50%의 성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반환점인 66일을 견디면 90%의 성공이다. 도전하라. 그리고 66일을 견디어 내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당신은 게으른 사람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게으르다. 부지런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인 게으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게으름이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한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한다. 우리의 뇌는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 따분하고 지겨운 것을 싫어한다. 책 읽기, 글쓰기, 운동은 빠른 시간에 재미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적인 재미를 주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 TV 드라마에 푹 빠져서 산다. 독서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경에 게으른 자의 인생은 가시밭길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렇다. 게으름은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당장은 재미있는 게임을 매일 하고 친구들과 술도 많이 마셔서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한다. 그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독서, 공부, 운동, 책 쓰기, 업무 능력 향상, 인간관계 형성, 취미 활동 등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을. 게으름 극복이 중요한 이유는 저축할 수도 없는 시간을 금같이 사용하여 꿈을 실현하게 하고 영혼과 육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인생 100년의 짧은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진검승부의 장에서 승리자가 되게 한다. 테드 강사 티머바는 우리 뇌 속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자와 순간적 만족감 원숭이가 있다고 한다. 원숭이는 쉽고 재밌는 것만 찾다가 마감 시간이 다가왔을 때 혼란 괴물이 등장하면 괴물이 무서워 도망간다고 한다. 머릿속에 원숭이를 잘 통제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머릿속 원숭이는 어렵고 힘든 것을 싫어하고 오랫동안 견디는 것을 질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나 노력하면 자신의 뇌를 부지런하고 의지력이 강한 뇌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의 뇌가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꿈을 시각화해야 한다. 꿈을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당신 꿈의 사진을 책상 앞 컴퓨터와 휴대폰 바탕화면에서 항상 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매일 당신의 꿈의 사진을 보면서 확언하라. 그 다음 꿈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를 계획하라. 중간 목표 계획은 A4 한 장으로 최대한 빨리 작성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중간 목표를 다시 쪼개는 것이다. 쪼개면 목표가 가벼워져 뇌는 흥분하게 되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목표가 만만해졌을 때 내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동력이 생긴다. 우리의 뇌는 구체적인 마감일인 목표 날짜를 정하면 더 활력이 넘친다. 쪼갠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자신에게 말을 건네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수고한 자신에게 선물을 사주라. 작은 목표 달성이 당신의 영혼이 떨리고 즐겁게 한다. 당신의 일상이 이렇게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 게으름의 옷을 벗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게으름의 습관을 없애는 방법은 스트레칭 5분 하기, 팔굽혀펴기 7회, 달리기나 걷기 1000m, 블로그에 글 1개 올리기, 책 1쪽 읽기, 0.5쪽 글쓰기, 친구 1명에게 소식 전하기, 단어 5개 외우기, 영어 회화 30분 듣기, 한글 자막 있는 미국 영화 30분 보기, 미국 오디오북 30분 듣기, 사세 5분 하기, 기도 3분 하기 등 이 중 어느 것이라도 66일 동안 매일 실천하면 당신은 게으름과 자동적으로 이별할 수 있고 좋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게으름과 이별하기 위해 에디슨,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과 같은 사람을 벤치마킹하라. 그리고 그들처럼 몰입하여 일을 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가치 있고 가슴 떨리는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 나가면서 끝까지 버티라. 성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과학자다. 에디슨이 위대한 발명가가 되게 한 원동력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다. 그의 노력은 메모노트와 특허에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메모노트는 3,500여 권이고 특허는 1,093개다. 에디슨은 기록하는 좋은 습관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 끈기, 열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자동차 테슬라의 CEO로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고 5분 단위로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는 꿈을 어린 시절부터 갖고 엄청난 양의 독서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의 생활이 휴대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는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했다. 워런 버핏은 주식 투자의 황제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를 하면서 보낸다. 그는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1분 1초를 아껴 사용한다. 조선 선조 때 김득신은 머리가 좋지 않아 과거 시험을 환갑 가까운 나이에 합격했다. 그는 머리가 좋지 않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렇게 과거 시험을 준비했고 마침내 합격의 문을 열었다. 그의 아버지 김치는 김득신에게 학문의 성취가 늦는다고 성공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저 읽고 또 읽으면 반드시 대문장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했고 김득신은 아버지의 말대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게으른 사람은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아 게으른 사람이 된다. 인간은 매 순간 무엇인가를 집중하지 않으면 불안, 걱정 등의 잡생각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잡생각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나의 경우 최대한 잡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고 나 자신을 다독인다. 잠자고 밥 먹고 휴식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을 때에는 항상 뿌듯함을 느낀다. 그에 반해 지나치게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과도한 지침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을 낭비했을 때 공허함을 느끼며 후회하고 반성한다. 나는 오늘도 1분 1초를 아끼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가가 되기 위해 일일 3쪽의 글을 쓰고 있고 블로그에 주 5회 글을 올리고 있다. 글을 쓸 때 조용한 경음악 대신 CNN, MBC, 폭스뉴스, 미국 오디오북을 영어 음원으로 흘려듣고 있다. 미국 영어 뉴스와 미국 오디오북을 흘려듣기는 습관이 되어서 이제 나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준다. 황금보다 귀중한 시간을 게으름으로 부리면서 낭비한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 없고 나이 들어서 더 고생한다. 게으름과 이별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간 사람은 성공자의 위치에 우뚝 설 것이다. 세계적인 연설가 지그지글러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고 했다. 행동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행동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행동하는 사람은 게으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현재 당신이 게으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이미 당신은 98%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는 당신이 게으름을 지배하느냐, 지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게으름을 지배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지배하라.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66일은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당신 안에 거인이 있다. 깨우기를 원하는가? 66일 동안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66일을 견디는 당신의 의지력은 기적을 부르고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66일을 투자하라. 상전벽해와 갈목상대를 경험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엄청나게 변한 것과 같이 당신의 능력이 생각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66일은 당신의 독서 능력, 운동 능력, 관계 능력, 의식 능력,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왜 66일인가? 첫째, 66일은 독서 능력을 향상시킨다. 독서 능력은 지식을 확장시키고 지혜를 깨우치게 하며 명예와 부를 함께 가져다 줄 수 있게 한다. 독서 능력을 통해 지식, 지혜, 명예, 부를 가진 인물로는 링컨, 세종대왕, 공자, 정약용,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이 있다. 링컨은 평생 14개월 교육을 받았으나 다독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세종대왕은 100번 읽고 100번 읽힌다는 독서법을 실천하여 성군이 되었다. 공자는 주역을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고 도를 실천했다. 정약용은 평생을 독서와 글쓰기에 정진하여 500권의 책을 집필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고위공직자의 롤 모델이 되었다. 빌 게이츠의 성공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독서의 결과이다. 워런 버핏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여 지식과 지혜를 얻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세계의 부자가 되었다.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 마이는 독서는 남들보다 앞서서 출발하게 해준다며 독서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고 했다. 독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바꿔줄 것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세상은 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독서는 그저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66일은 그런 독서 능력을 키워준다. 지금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시대다. 대부분 독서를 하지 않는다. 당신이 당장 독서를 시작한다면 독서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한다. 게임할 시간은 있는가? 그 시간에 책 한 장이라도 읽어라. 한 장이 2장이 되고 곧 책 한 권이 된다. 책 한 권이 2권이 되며 이내 100권, 200권, 1000권이 된다. 독서 능력은 당신을 링컨 대통령과 같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성공자가 되게 한다. 둘째, 66일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체력을 키워준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은 뇌 기능을 발달하게 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하여 집중력과 기억력, 사고력,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유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과 함께 할 때 더 효과가 좋다.
운동은 뇌의 피로를 회복시켜 하루를 48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코르티솔로 전환되지 못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걷기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만보기를 사용한 운동거리 측정은 운동 의욕을 솟아나게 하고 운동 능력을 키워준다. 나이 들어 허벅지 근육이 다 타서 없다면 어떨까? 걷는 곳조차 힘들다면 절망스러울 것이다.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머리를 쓰면서 지적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운동은 공부와 글쓰기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몰입과 집중력으로 공부와 업무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66일은 당신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서 기간이다. 당장 운동을 시작하라. 운동할 시간이 없는가? 진짜 없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생활 속에서 운동하라.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지하철역까지 걷는 것도 중요하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스트레칭을 하면 된다. 스트레칭도 운동이다. 회사 근처의 공원체육시설을 활용하라. 조금만 일찍 출근하면 된다. 회사 책상 옆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는 것도 운동이다. 앉아서 기지개를 켜는 것도 운동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이다. 운동 능력은 당신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다. 운동을 통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체력과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다. 당장 운동을 하여 당신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라. 셋째, 66일은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을 보장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고 삶의 의욕이 저하되며 우울증 및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연구소는 1930년대 이후 하버드대 졸업생과 미국 보스턴주의 가장 빈촌에서 태어난 사람 724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소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모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90세 이상의 장수한 사람들은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가 좋았다. 반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우울증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작가이자 처세술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는 인생은 부메랑과 같아서 당신이 준 만큼 돌아온다고 했다. 그렇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다. 내가 남의 험담을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인들은 말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멘토를 만나야 한다고. 인생의 멘토가 있었던 사람 중 93%는 자신의 막대한 부가 멘토 덕분이라고 밝혔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멘토가 있었다. 주식 황제 워런 버핏에게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정약용에게는 성호 이익이 멘토였다. 당신의 인생에 멘토가 있다면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주며 자신을 더 크게 성장하게 한다.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멘토와 멘토링 또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유리하다.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멘토나 멘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66일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라.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깊이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하고 책도 읽어라.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성격은 천성이어서 못 고친다고 아니다. 고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하나씩 고쳐라. 대인관계에 관련된 책, 보고서, 유튜브 등 엄청나게 많다. 읽고 보고 생각하고 반성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당신의 결점을 고치면 당신은 성공한다. 인정받는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진다. 넷째, 66일은 의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하고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는 프랑스 작가 안드레 말로의 말처럼 꿈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여 잠재의식을 현실로 끌어내는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선포하고 확언하는 말은 에너지로 우주에 전달된다. 우주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당신의 꿈을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말이 시가 된다. 절대로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선 안 된다. 긍정의 확언은 좋은 결과를, 부정의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이론으로 증명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6일은 의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우리는 역사상 성현 위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사색하는 과정을 통해 의식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미국 성공학의 대가라 불리는 나폴레온 힐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노마 철학자 세네카는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다.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꿈꾸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그러니 스스로 의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66일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쓰기 능력은 당신을 작가, 강사, 1인 기업가로 성장시키고 자본가로 만든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래커는 미래 자본가는 지식 근로자라고 했고, 한근태 작가는 글을 쓰면 전문성이 키워진다. 글을 쓰면 심심하지 않고 호기심의 촉을 날카롭게 할 수 있고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했다. 삼성맨 출신의 평범한 직장인에서 책 쓰는 작가로 독서법 코치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병환 작가는 김병환의 책쓰기 혁명이란 책을 통해 글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나 성공한 사람만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넘어선 사람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닌 책을 쓰는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만큼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66일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1일 1문장의 글쓰기부터 시작하라. 66일 후 당신은 작가의 경지에 올라 있을 것이다. 당장 글쓰기를 시작하라. 당신은 베스트셀러 작가도 될 수 있다. 꿈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간절히 원하는 꿈을 구체화하여 66일 동안 실천하면서 버티면 좋은 습관이 몸에 붙어서 관성의 힘으로 전진할 것이다. 66일만 투자하라. 갈매기의 꿈의 저자 리처드 바크는 너의 한계성에 도전해 싸우라. 그러면 분명히 그것들은 내 능력 안에 들어올 것이다고 했다. 당신의 자신감 없는 마음이 정해놓은 한계에 도전하여 이기면 당신의 독서 능력, 운동 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식 능력, 쓰기 능력은 자동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곧 훌륭한 작가, 즐기는 스포츠맨, 소신 있는 정치인, 존경받는 사상가, 감동을 주는 강사 등의 꿈을 이룰 수 있다. 66일만 하면 90% 성공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시작하면 50%를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시작만 해도 50%를 달성하는 것인데 66일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당신은 90% 성공한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목표도 66일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66일만 당신의 꿈을 실현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의 뇌를 잘 이용하라. 뇌를 잘 이용하면 아군 세로토닌과 증원군 도파민 호르몬이 당신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66일만 하면 90% 성공인 이유가 있다. 66일은 당신에게 자신감을 준다.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할 때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자신감이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66일을 잘 지켜낸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66일은 당신 최대의 적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게 한다. 당신 인생에서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당신도 인생에서 실패의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바로 당신 때문이다. 자신의 게으른 두뇌 변형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물의 뇌에 해당하는 변형계가 당신을 의지력이 약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66일은 자신과 싸움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시간이자 당신 뇌의 변형계가 당신에게 무릎 꿇는 날이다. 66일을 버틴다면 그 다음 날은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첫날이 될 것이다. 당신이 목표하는 고지를 점령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66일은 당신을 계획 파괴자가 아닌 계획 실천자가 되게 만든다. 이제 당신은 어떤 계획이든지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계획 실천자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만약 계획한 목표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로 바꿔라.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므로
잘못 설정한 목표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66일은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다. 마중물은 부동산 투자에서 종잣돈과 같다. 종잣돈이 있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종잣돈은 작은 목표의 달성과 같다. 작은 목표 달성이 모여서 큰 목표 달성이 된다. 당장 가슴이 시키는 목표를 계획하고 실행하길 바란다. 시작하기 전까지가 길 뿐 시작하면 50% 달성이고 66일이면 90% 성공이다. 머뭇거리지 마라. 남들이 하는 것은 당신도 할 수 있다. 신은 당신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었다.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건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당신도 당신의 꿈을 이룰 목표를 향해 딱 한 발을 내딛는 도전을 한다면 50%의 성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반환점인 66일을 견디면 90%의 성공이다. 도전하라. 그리고 66일을 견디어 내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당신은 게으른 사람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게으르다. 부지런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인 게으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게으름이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한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한다. 우리의 뇌는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 따분하고 지겨운 것을 싫어한다. 책 읽기, 글쓰기, 운동은 빠른 시간에 재미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적인 재미를 주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 TV 드라마에 푹 빠져서 산다. 독서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경에 게으른 자의 인생은 가시밭길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렇다. 게으름은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당장은 재미있는 게임을 매일 하고 친구들과 술도 많이 마셔서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한다. 그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독서, 공부, 운동, 책 쓰기, 업무 능력 향상, 인간관계 형성, 취미활동 등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을. 게으름 극복이 중요한 이유는 저축할 수도 없는 시간을 금같이 사용하여 꿈을 실현하게 하고 영혼과 육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인생 100년의 짧은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진검승부의 장에서 승리자가 되게 한다. 테드 강사 티머바는 우리 뇌 속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자와 순간적 만족감 원숭이가 있다고 한다. 원숭이는 쉽고 재밌는 것만 찾다가 마감 시간이 다가왔을 때 혼란 괴물이 등장하면 괴물이 무서워 도망간다고 한다. 머릿속에 원숭이를 잘 통제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머릿속 원숭이는 어렵고 힘든 것을 싫어하고 오랫동안 견디는 것을 질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나 노력하면 자신의 뇌를 부지런하고 의지력이 강한 뇌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의 뇌가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꿈을 시각화해야 한다. 꿈을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당신 꿈의 사진을 책상 앞 컴퓨터와 휴대폰 바탕화면에서 항상 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매일 당신의 꿈의 사진을 보면서 확언하라. 그 다음 꿈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를 계획하라. 중간 목표 계획은 A4 한 장으로 최대한 빨리 작성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중간 목표를 다시 쪼개는 것이다. 쪼개면 목표가 가벼워져 뇌는 흥분하게 되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목표가 만만해졌을 때 내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동력이 생긴다. 우리의 뇌는 구체적인 마감일인 목표 날짜를 정하면 더 활력이 넘친다. 쪼갠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자신에게 말을 건네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수고한 자신에게 선물을 사주라. 작은 목표 달성이 당신의 영혼이 떨리고 즐겁게 한다. 당신의 일상이 이렇게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 게으름의 옷을 벗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게으름의 습관을 없애는 방법은 스트레칭 5분 하기, 팔굽혀펴기 7회, 달리기나 걷기 1000m, 블로그에 글 1개 올리기, 책 한 쪽 읽기, 0.5조 글쓰기, 친구 한 명에게 소식 전하기, 단어 5개 외우기, 영어 회화 30분 듣기, 한글 자막 있는 미국 영화 30분 보기, 미국 오디오북 30분 듣기, 사세 5분 하기, 기도 3분 하기 등 이 중 어느 것이라도 66일 동안 매일 실천하면 당신은 게으름과 자동적으로 이별할 수 있고 좋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게으름과 이별하기 위해 에디슨,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과 같은 사람을 벤치마킹하라. 그리고 그들처럼 몰입하여 일을 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가치 있고 가슴 떨리는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 나가면서 끝까지 버티라. 성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과학자다. 에디슨이 위대한 발명가가 되게 한 원동력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다. 그의 노력은 메모노트와 특허에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메모노트는 3,500여 권이고 특허는 1,093개다. 에디슨은 기록하는 좋은 습관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 끈기, 열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자동차 테슬라의 CEO로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고 5분 단위로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는 꿈을 어린 시절부터 갖고 엄청난 양의 독서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의 생활이 휴대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는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했다. 워런 버핏은 주식 투자의 황제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를 하면서 보낸다. 그는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1분 1초를 아껴 사용한다. 조선 선조 때 김득신은 머리가 좋지 않아 과거 시험을 환갑 가까운 나이에 합격했다. 그는 머리가 좋지 않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렇게 과거 시험을 준비했고 마침내 합격의 문을 열었다. 그의 아버지 김치는 김득신에게 학문의 성취가 늦는다고 성공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저 읽고 또 읽으면 반드시 대문장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했고 김득신은 아버지의 말대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게으른 사람은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아 게으른 사람이 된다. 인간은 매 순간 무엇인가를 집중하지 않으면 불안, 걱정 등의 잡생각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잡생각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나의 경우 최대한 잡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고 나 자신을 다독인다. 잠자고 밥 먹고 휴식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을 때에는 항상 뿌듯함을 느낀다. 그에 반해 지나치게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과도한 지침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을 낭비했을 때 공허함을 느끼며 후회하고 반성한다. 나는 오늘도 1분 1초를 아끼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가가 되기 위해 일일 3쪽의 글을 쓰고 있고 블로그에 주 5회 글을 올리고 있다. 글을 쓸 때 조용한 경음악 대신 CNN, MBC, 폭스뉴스, 미국 오디오북을 영어 음원으로 흘려듣고 있다. 미국 영어 뉴스와 미국 오디오북을 흘려듣기는 습관이 되어서 이제 나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준다. 황금보다 귀중한 시간을 게으름으로 부리면서 낭비한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 없고 나이 들어서 더 고생한다. 게으름과 이별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간 사람은 성공자의 위치에 우뚝 설 것이다. 세계적인 연설가 지그지글러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고 했다. 행동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행동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행동하는 사람은 게으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현재 당신이 게으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이미 당신은 98%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는 당신이 게으름을 지배하느냐, 지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게으름을 지배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지배하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평생 할 수 있는 강력한 루틴 만들기 66일 습관혁명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